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윙 드릴 마스터 임세민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요, 배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배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수영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 배영을 배우시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배영 많이 어려우시죠? 저도 지금 수영을 20년 넘게 했죠. 20년 넘게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배영이 어려워요. 20년 넘게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배영이 어렵습니다. 근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영을 배우실 때 이 상급반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수영을 오래 하신 분들도 배영을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배영을 할 때 대부분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굉장히 이제 싫어 하시는 게 뭐냐면 코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다고 하면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혼자 이렇게 수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배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코로 물을 먹을 일이 크게 없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코로 물이 많이 들어가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상급반분이더라도 정말 배영을 잘 하시는 분들 아니고서야 이 옆에서 물이 넘쳐 흐르는 물 때문에 물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배영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상급반 회원님들도 이렇게 어려워하는 배영을 수영을 배우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보통 이제 2개월 차 되신 분들이 이제 배영 진도를 보통 많이 나가시는데, 배영을 배우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배영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배영을 배우실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은 내 몸을 물 위에 편안하게 띄울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몸의 자세의 형태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영을 하실 때 보통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처음에 이 몸의 자세가 잘 안 잡혀 있으신 분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으시냐면 엉덩이가 굉장히 아래로 많이 가라앉아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영을 하시려면 일단은 기본적인 이런 몸의 자세가 물 위에 똑바로 몸을 편안하게 누워서 떠 있을 수 있게끔 기본적인 포지션 동작을 잘 익혀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 수영 배우시는 분들이 물 위에 누워 있게 되면은 이 심리적으로 뭔가 좀 얼굴이 가라앉을 것 같고 한 그런 기분 때문에 머리는 많이 들게 되고 엉덩이는 좀 가라앉는 약간 그런 형태의 자세가 좀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처음에 수영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 배영의 몸의 자세는 편안하게 내 몸을 일자로 똑바로 누워서 뜰 수 있게끔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머리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너무 들게 되면 이 상대적으로 다리가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턱을 살짝만 당겨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귀는 물속에 잠겨 있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몸을 누우셨을 때는 시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은 하늘을 바라보시고 배영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처음에 몸의 자세를 익히셨으면, 이제 물 위에 누워있는 자세를 좀 익히셨으면 그 다음엔 이제 발차기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 배영에서의 이 큰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발차기입니다. 왜 발차기가 중요하냐면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말 많은 회원님들이 이 배영을 하실 때 발차기가 잘 안 돼서 앞으로 잘 못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배영을 좀 편안하게 하고 잘 하시려면 발차기를 뭐 빨리 차서 앞으로 막 나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 그 자유형을 할 때 그런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배영도 마찬가지예요. 배영도 발차기를 막 빨리 차서 앞으로 빨리 나가는 그런 형태의 발차기보다는 좀 발차기 동작을 부드럽게 차면서 내 몸의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천천히 차가지고 몸이 아예 안 나갈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어느 정도의 추진력은 만들어 주되 발차기를 부드럽게 지속적으로 계속 차면서 내 몸이 가라앉지 않을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배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발차기를 잘 못하셔서 동작이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속 배영을 하시는데도 몸이 가라앉고 잘 안 나가고 물을 먹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본적인 발차기 동작이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영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의 이런 구력이 좀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차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차주시면서 다리가 가라앉지 않게끔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스킬의 완성도는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팔을 저어서만 앞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 영상에서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동영상이 제 두 개가 있죠, 그죠? 한 영상은 발차기를 계속 차는 영상이 있고 한 영상은 발차기를 나눠서 살살 차는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구력이 좀 쌓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좀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절대 초보자분들은 따라 하셔서는 안 되는 그런 동작입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영을 하실 때는 무조건 발차기가 부드럽게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기본적인 완성도 있는 동작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팔 동작을 했을 때 이게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 포인트를 잘 잡으시고 발차기를 완성도 있게 차주시는 것을 일단은 1차적인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발차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발을 쳐도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발차기를, 배영 발차기를 추가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발차기를 이렇게 죽어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유연성입니다. 발목의 유연성이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형 발차기도 마찬가지지만 배영 발차기도 아무리 쳐도 안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발차기가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솔루션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발목의 유연성을 길러주시는 방법.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이죠. 발목의 유연성을 개선시켜서 발차기를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일반 단체반에서는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쇼핀을 활용해서 발차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발목의 유연성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리 발을 쳐도 잘 안 나가시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배영을 하다가 배영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쇼핀을 활용을 하시면 쇼핀이 어느 정도의 추진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발목의 유연성을 조금은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쇼핀을 활용해서 킥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차기가 죽어라 해도 안 나가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꼭 활용을 하셔서 개선을 시키신 다음에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가장 회원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거 뭘까요? 바로 코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배영을 하면서 코로 물이 왜 들어갈까요, 여러분? 배영을 하면서 코로 물이 들어가는 이유는 첫 번째, 발차기가 잘 안 돼 있으면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몸이 가라앉아서 코로 물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분들은 발차기의 이런 발목의 유연성을 개선시키셔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시고 발차기를 개선시켜 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발차기가 일단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만들으시면 코로 물을 먹는 게 조금 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통 대부분이 이제 배영을 하시면서 처음에 배영을 배우실 때 상체가 많이 가라앉아요. 팔을 들어 올릴 때 상체가 많이 가라앉으시는데, 상체가 이 많이 가라앉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팔을 들어 올리면서 이 팔에 대한 그런 무게가 이 같이 상체에 가중이 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몸이 좀 더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바로 내 몸 안에 있는 폐 공기를 채우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극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팔을 들어 올리기 전에 호흡을 들이마시세요. 그러면 어떻게 폐에 공기가 들어가서 몸이 좀 덜 가라앉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팔을 돌리시고 난 다음에 풀 동작을 당길 때, 그러니까 물을 잡아서 당길 때 호흡을 내뱉어 주시는 거예요. 팔을 들어 올리기 전에 호흡을 들이마시고 폐에 공기를 채워서 몸이 가라앉지 않게 만든 다음에 팔을 돌리고, 그 다음에 물을 잡아당기면서 호흡을 내뱉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코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조금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 물이 들어가는 원인은 나 혼자 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수영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물이 언제 어디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방어를 해야 되냐면, 이거는 약간의 센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만약에 물이 넘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이 와요. 많이 배영을 하시다 보면은 물이 넘칠 것 같을 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코로 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내뱉듯이 코로 하고 호흡을 내뱉어 주셔야 돼요. 물이 넘치지 않게. 물이 넘치는 순간에 코로 하고 내뱉어 주면 공기방울을 내뱉으면서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배영 수업을 하면서 회원님들이 정말로 많은 부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배영을 할 때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코로 물 들어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이 외에도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정말 내가 배영을 집중적으로 좀 일정 기간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싱크로나이즈 선수들이 사용을 하는 그 코마개가 있습니다. 싱크로나이즈 선수들이 사용하는 그 코마개를 착용을 하시고 배영을 하시면 코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으로만 호흡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입으로는 물이 들어가도 그렇게 크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물론 물을 먹는 게 좀 찝찝할 수는 있지만 코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게 좀 자신이 없으실 경우에는 싱크로나이즈 선수들이 활용을 하는 코마개를 활용을 하셔서 코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를 하시고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물론 나중에 어느 정도 실력이 좋아지시면 코마개도 빼고서도 배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코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두 가지가 처음에 기초 배영을 배우실 때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발차기와 이 코로 물 들어가는 거. 이 두 가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마스터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배영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영을 항상 배우실 때는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동작들을 꼭 필히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만드셔야지만이 배영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내용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일단은 이렇게 이 정도만 오늘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 다음 편에 이어서 또 다른 문제점과 원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자세와 발차기 그리고 코로 물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는데요. 이 세 가지 이외에도 또 다른 원인들과 이 문제점들을 다음 편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